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 여기 컨벤션 처음 와봤는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딱 이런 규모의 학회하기 너무 좋은 느낌 같아서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코로나는 있지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영훈 교수님이 아주 모두의 아주 좋은 말씀들을 쭉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연이어 가면서 자 과연 블리딩과 이스케미아 이제 이 두 개의 양쪽의 동전의 양면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절하겠는가, 이제 그 중에 한 방안이 뭔가, 그 중에 한 가지 방안이 에스프린을 빼고 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특히 ACS 환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CS 환자 PCI 하고 난 다음에 DES로 듀얼 안티플레이트리 테라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이센셜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견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CS에서 PCI 후 듀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주 데피니트하게 에스태블리시드 되게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게 완전히 나와 있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프로스펙티브 데이터 다르고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 다르고 또 메타 아날리시스 했던 거 다르고, 하여튼 조금 이게 묘한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이게 한국에서 진행됐던 RCT, 그러니까 엑설런트 트라이얼하고 그다음에 아이버스 XPL, ACS 환자분을 보면 뭐 인터랙션이 없고, 그다음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숏 데프트를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있지만, 항상 이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선생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언제나 언더파워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메시지가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옛날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했던 그 리셋 트라이얼에서 이제 ACS, DM, 롱숏 이렇게 सब셋을 완전 나눠서 랜덤을 다시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ACS सब셋을 보면은 뭐 인터랙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 두 그룹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해저드 레이시오가 스탠다드 테라피, 그러니까 데프트를 길게 가는 그룹 쪽으로 이렇게 쉬프팅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6개, 이제 우리로 보면 엑설런트와 리셋, 그리고 다른 연구들 6가지가 포함된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됐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블리딩은 확실하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정영훈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MI하고 스탠스 롬보시스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ACS 환자처럼 거의 보드라인처럼 이렇게 롱데프트로 좋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하고 12개월 비교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리딩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히 편하지만, 하지만 MI하고 스탠스 롬보시스가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컴플리팅하는 데이터 때문에 에스테블리시된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숏 듀레이션이 분명히 좋다. 특히 이스케믹 리스크만 올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 숏 데프트의 그 기간만 자꾸 생각했는데, 숏 데프트가 끝나면 결국은 모노테라피인데, 모노테라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뭐 한 10년 전에서 별로 이렇게 고민되거나 그렇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클로피도를 끊고 아스피린 쓰는 거지라고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최근에 나온 어떤 결과들 때문인데, 스마트 데이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블리딩에 있어서는 숏턴 데프트 6개월이 조금 더 ACS여서 좋은 듯해 보였지만, 의외의 파인딩일 수도 있죠. 6개월째 되면서부터, 의외라면 의외고 아니면 저희가 예상했던 바인데, 6개월째부터 MI의 인시던스가 6개월 그룹에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뭐 한주영 선생님이나 송영빈 선생님하고 이쪽 그 결과에 있어서 에디터가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을 꼭 넣어라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프롤롱 데프트가 그냥 현재의 ACS 트리트먼트에서는 여전히 리메인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 마지막 인클루전의 끝으로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6개월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퉁치고, MI 하나가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그냥 쇼텀 데프트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퍼블리케이션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최근에 나온 그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블리딩하고 모탈리티는 쇼텀 데프트가 당연히 더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MI하고 스탠스 롬보시스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이 뭔가 하면은, 데프트가 좋은데 그 데프트의 중심은 당연히 정영훈 교수님, 우리 아까 DS 레지스트리 본 것처럼 클로피도그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P2Y12 이니비터, 프라소그렐이나 티카그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전혀 뭐 알 수가 없겠죠. 그 데이터가 포함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노테라피의 메인스테이가 아스피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플레이트리 테라피 ACS에서 쇼텀 데프트가 좋고, 그 다음에 모노테라피를 아스피린으로 한다면은 이 아스피린 자체만으로는 좀 전에 나왔던 데이터나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아스피린 모노테라피를 하면서 블리딩 리스크를 전혀 줄이지도 못했고, 아시는 것처럼 GI에 프로블럼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케믹 리스크 리덕션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서 다 입증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컨셉이 옵티마이징하는, 가운데 밸런싱하는 테라피가 결국은 아스피린을 버리고 조금 더 센 P2Y12 이니비터를 홀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포턴트 P2Y12 이니비터 모노테라피 하고, 그다음에 에스피린을 딜리팅 시킨 스트리티즈다. 그다음 그런 컨셉에 의해 가지고 진행됐던 저희 연구가 티코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로스텐트는 ACS에서 3개월 데프트를 끝난 다음에 티카그렐을 모노테라피 쓴 그룹하고 그다음에 듀얼 쓴 그룹을 비교했던 그런 연구였죠. 그래서 이건 저희는 이제 수피리티 디자인이었고, 그래서 그다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블리딩하고 MACC를 포함한 네이스 네트 어드버스 클리니컬 이벤트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었고, 익스클루전 보면은 뭐 인클루전을 보시면 대부분 환자들 ACS 대부분이 다 거의 다 포함됐고, 익스클루전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굳이 하이스트 HPR 환자들, 그러니까 HBR 환자들 일부는 다 빠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뺐던 이유가 HBR 그냥 생각만 해봐도 당연히 티카그렐 모노테라피가 훨씬 더 페이버할 수 있는 군인데, 하여튼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오히려 다 뺐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베이스 하에서 양쪽 그룹 보면은 스테미하고 넌 스테미가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1 정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응급실 통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70% 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그 다음에 CKD 환자가 30%에서 20% 정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트 클리니컬 베네핏이 모노 그룹에서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블리딩이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3개월 랜드마크 어널리시스에 보면 티카그렐 모노테라피에 거의 3개월부터 1년째까지의 큐뮬레이티브 블리딩 인시던스가 less than 1%, 거의 0.2%입니다. 거의 한두 케이스밖에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케믹 아웃컴을 보면은 이스케믹 아웃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뭐 특히 티카그렐 모노테라피가 이스케믹 아웃컴이 뭐 결코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스 컴포넌트도 보면 데스, MI, 스탠 스롬보시스, 스트로크, 그다음에 TVR 전부 다 티카그렐 모노테라피가 뭐 뉴메리컬리 더 높은 데가 전혀 없이 그냥 이제 충분히 이스케믹 이벤트를 리스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티카그렐 모노테라피가 좋았고,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에 있어서는 컨트랙션이 먹는데 멀티베슬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3개월 요법이 빛을 발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마 페이퍼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티코 스터디, 그러니까 3개월 데프트 한 다음에 티카그렐 모노테라피가 궁극적인 네트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데이트 리듀스 데프트 스테미가 이제 ACS에서 쇼텀 데프트를 썼던 연구들인데, 이제 티코 스터디에서는 티카그렐이 다 사용됐고 듀레이션은 3개월, 그다음에 오시로스텐트가 임플란테이션 돼서 풀드 어널리시스에 보면 뭐 조금씩 엔드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했던 그 MACC와 블리딩을 함께 넣었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완전히 만족했고, 그리고 뭐 올코스 데스도 조금 더 쇼텀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은 완전히 좋았고, 그다음에 MI 인시던스도 다른 연구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왼쪽. 그래서 보시면 이 다른 연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결국 티코 연구에서는 ACS에서 P2Y12 이니비터 모노테라피가 됐다는 것이고, 이 모노테라피가 조금 더 옵티마이징하고 밸런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P2Y12 이니비터 ACS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그 이후에 저희 연구 포함해서 ACS 파퓰레이션에서 다 보였던 것들인데, 블리딩 아웃컴에서는 완전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메이스도 나쁘지 않고 뭐 조금 더 모노테라피 베러인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고, 그 중에서 티코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스와 트와일라이트 이 세 가지가
포턴트 P2Y12 이니비터 모노테라피 했던 그룹이었었고, 이 세 그룹을 모아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또 퍼블리케이션 했던 내용인데요. 이 세 그룹을 모았을 때 보면은 참 흥미롭게도 모탈리티 베니핏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티카그레를 모노테라피를 했던 그룹이, 그리고 블리딩에 있어서는 바크 3-5 블리딩을 했을 때 아주 데피니트하게 더 모노테라피 그룹이 좋은 결과, 그 중에서 ACS만 또 따로 모아서 보면은 ACS도 마찬가지로 모탈리티 베네핏과 블리딩의 베네핏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모노테라피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데이터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아까 정영훈 교수님 잠깐 보여줬던 이제 넌스테미 ACS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일단 뭐 기본적인 블리딩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 절감하실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그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은 그룹에서는 3개월 요법이 이제 벌써 이제 2A부터 1까지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스테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스테미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데이터가 부족한데 저희가 TGT에서 발표했었고, 티코 스테미가 보시면 글로벌 리더스에서는 스테미 일부가 포함되긴 했는데 그 스테미의 컴패리슨이 이제 티카 베이스드 데프트가 아니었다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요. 투아일라에서는 완전히 스테미가 배제가 됐고, 저희 티코에서는 36% 환자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함된 36% 환자가 랜덤 얼로케이션을 다시 저희가 당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꽤 양쪽을 옵저베이션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셋 1000명의 데이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12개월째 네트 어드버스 클리니컬 베네핏이 인텐션 투 트리트 어널리시스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랜드마크에서도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는데 뭐 에즈 트릿을 해보면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결과, 블리딩은 컨시스턴트하게 더 스테미에서도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스케믹 이벤트에서는 뭐 ITT, 에즈 트릿, 랜드마크 전부 다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를 봐서도 스테미에서 티카그레르 모노테라피가 이스케믹 아웃컴을 더 나쁘게 하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스테미 환자의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그룹이 더 컨시스턴트하게 좋게끔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을 잭 인터벤션에다가 서미션을 했는데, 아주 그냥 그냥 여담이지만 놀랍게도 앞에 나왔던 이 내용 일체를 전부 다 삭제하면은 우리가 그 서미션 어프로브를 해주겠다 해서 사실은 억셉트가 됐는데, 억셉트 된 내용이 그냥 이거는 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티코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서브 연구인데 서브 연구의 서브 연구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괜히 바이어스 준다 다 빼라. 그리고 서브 연구의 스테미의 양쪽 그룹에 있어서 서바이벌 커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독자들한테 혼란을 준다. 딱 이 그림만 넣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네트 클리니컬 베네핏에서 토탈과 스테미, non-스테미, 언스테이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디퍼런트 ACS 타입에 따른 해저드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는지 독자들이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진단명이 다름에 있어가지고 인터랙션이 전혀 먹지 않는다. 특히 MACC에서도 또 먹지 않는다. 근데 보시면은 뭐 제가 요건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특히 이스케믹 아웃컴에서 보시면 언스테이블, non-스테미, 스테미처럼 이런 식으로 3개월이 좋다가 스테미로 가면은 그 효용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영훈 교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MI, 특히 그 MI의 컴포넌트가 센, 그러니까 스테미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케믹 리스크가 확실하게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한 번 더 해봤었는데, 뭐 블리딩은 그 블리딩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더 높았던 거,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모노세라피 했으면 더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맞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인데 결국 스테미 환자 중에서 컴플렉스 PCI를 했던 사람들, 뭐 스텐트 많이 집어넣고 메인이나 바이프케이션 투 스텐트 이런 걸 했을 때는 드디어 이번 티카그레르 모노테라피의 이벤트 레이트가 뉴메리컬리 더 높다고 하는 거죠. 물론 통계적인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컴플렉시티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CS에서 어쨌든 그 이스케믹 리스크도 더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는 모노테라피가 조금 한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인 경향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테미 아웃컴에 대한 결과 분석이었습니다.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를 밸런싱하는 데프트 스트래티지, 특히 쇼텀 데프트 스트래티지,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티코 스터디, 그다음 티코 스테미 같은 것들이 쇼텀 데프트 외에 에스피린 프리 스트래티지를 써서 포지티브 결과를 얻었던 거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디에스컬레이션 스위칭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 이제 프라스그리나 티카그레라 같은 포턴트한 드럭을 이제 클로피도그렐로 스위칭하는 것들. 그다음에 쇼텀 데프트 후에 도즈를 디에스컬레이션시키는 도즈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스위칭 디에스컬레이션은 이번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투비 레커멘데이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스케믹 리스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장규혁 교수님이야 이쪽 그 카톨릭 그룹에서 하고 있는 탈로스 AMA가 이제 거의 뭐 성공적으로 환자 모집도 끝내고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탈로스 AMI 트라이얼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이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아웃컴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즈 디에스컬레이션은 뭐 아까 정영 교수님이 잠깐 말씀드렸던 호스트 리듀스 스터디에서 포지티브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것과 그다음 에스피린 프리 스트래티지를 비교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 이루어져야 될 그런 연구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텀 데프트는 블리딩 리스크를 확실히 줄였지만 에스피린 중심으로 한 모노테라피는 이스케믹 리스크를 올리고 블리딩 리스크는 그리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와이드 어플리케이션 하는 데는 한계를 분명히 보였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포턴트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한 쇼텀 데프트는 티코 트라이얼에서 이런 두 가지 이스케믹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에스피린 프리 스트래티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